자, 오늘 현안들, 특히 법조 관련된 현안들 중증검찰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의 이른바 이 대선 개입,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파기환송되는 일련의 과정, 전원합의체가 회부된 이후에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고 그게 고법에서 바로 다음날 일정이 잡히고 그랬던 이 과정들을 두고 도대체 왜 그랬느냐, 기록은 다 읽어보고 제대로 한 거 맞냐, 아니면 절차적인 하자는 없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대선 개입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자라는 게 이제 청문회의 취지일 텐데 안 나왔어요. 네. 우리 이춘재 위원께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안 나올 거라고 좀 뭐랄까 예측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대법원 인원들이 안 나온 것은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대법원에서 이제 안 나오면서 하는 이유로 된 게 이게 이제 전례가 없었다. 여태까지 이제 판결을 가지고 하는 청문회에는 나가본 적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정감사나 이럴 때도 판결을 가지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죠? 재판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판결에 대해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제 그런 건데 뭐 원론적으로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12.3 비상계엄 때 침묵하지 않습니까? 최고재판소가 대법원 판결로. 그리고 무엇보다 서부지법 폭동이 났을 때도 조용했었어요. 네, 그전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뭐 행정처장이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또 대선을 앞두고서는 정치 개입 의도가 명백한 그런 판결을 했고, 그래서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나 의심이 지금 강한 상태에서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이 청문회를 보이콧한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좀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데 그런 걸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사과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출석하지 않았고요. 법사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다 거부했어요. 요구했던 자료는 그런 겁니다.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그리고 재판연구관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보고 혹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판결문 원본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제출 마감 시간 다 돼가지고 한 30분 전에 못 낸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오늘 불출석 그리고 이런 자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한다. 그리고 실제로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법부의 독립, 권력 분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서 권력을 분립시키는 이유, 사법부를 독립시키는 이유는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독립된다고 하지만 그 독립된 사법부의 후보자들은 다 청문회를 거쳐서 국민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 저해된다고 하시면서 출석하지 않은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모두 청문회를 거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 청문회를 거친 이후에 자리에 온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문회는 국회와 사법부가 대립하는 장소가 아니라 국민들이 청문회에 선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청문 묻고 답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혹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법관들을 상대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회가 망신을 당할 것이다. 국회가 망신을 당하는 그 모습도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품격 있고 절제되고 자제된, 그리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이번에 절차가 이렇게 이례적 절차였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건들이 오고 갔는지, 그리고 대법원장은 실제로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문회라고 생각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퍼포먼스가 먼저 떠오르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청문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망신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청문회가 잘못 진행된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아서 그런 거지고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 공직자는 국회에서 원한다면 국민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법부 이렇게 알고 있는 거니까 네네네. 입법부와 사법부가 거기서 뭔가 이게 논쟁을 펼친다, 싸운다 이런 개념으로 이 청문회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한데 네. 물어볼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 뭐 제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겠습니까? 네. 아니 뭐 문자 메시지 보내면 답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출한 그러니까 우리를 대리해서 국회가 질문을 하겠다라는 얘기였고 이걸 예를 들어서 어제 얘기했고 오늘 약속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짧게 이 부분은 법만 지키면 됩니다. 법을 법만 지키라는 지키면,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받게 되면은 법원에서 나와라 하면 다 나갑니다. 나가서 재판 받습니다. 청문회도 법에 따른 요구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부르면 대법관들도 나가야죠. 근데 한 6년 동안 안 나갔던 국회의원도 있지 않아요? 아 재판을 6년 동안 받고 있는. 뭐 그건 그냥 법원에서 안 불러서 그런 것이고. 법원에서 안 불러서 그런 거군요. 부르면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끼리는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뭐 지금 이제는 뭐 뉴스에서 많이 다뤄서 알아요. 뭐 어느 버스 기사에 800원, 2,400원 이런 것들을 다 처벌하고. 특히 이번에 엄정하고 막. 5월 1일 판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외관 자체를 외관을 해쳤거든요. 그 판결의 내용 및 판결이 결정되는 과정을 본 국민들이 모두가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 것이 실제로 10대 2로 나뉜 의견도 임명권자에 대해 철저히 나뉘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국민들이 가진 의혹에 대해서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과정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은 어떻게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는지, 그럼 소수 의견을 썼을 때 그럼 다수 의견의 보충 의견 5명은 왜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는지 이런 절차를 오히려 국민에게 알려야죠. 알리면서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오히려 청문회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치 입법부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양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청문회의 존재 의미 자체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여야 뭐 지금 여야가 없습니다만 상대당에 대한 뭐 평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망신 주려고 부르냐 뭐 이런 취지로 오늘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얘기를 하던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주객이 전도돼 있어요. 본말이 전도돼 있고. 앞서 일부에서 잠시 짧게 얘기했었는데 그 뭐 김건희 불출석 관련해 가지고요. 위원님. 대선에 영향을 줄까봐 몬탕몬탕 말이죠. 저도 그 사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대선에 영향을 주는 메시지는 다 지금 남편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 자체가 지금 대선에 영향을 주니까 못 나오겠다 뭐 이런 사유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김건희 씨가 뭐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기대 안 하잖아요, 사실. 이제는 뭐 온 국민이 약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뭐 이상하게 해도 그냥 여러와 같은 비난을 받는데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은 이런 짓을 벌여도 그냥 저럴 줄 알았어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야. 기대 수치가 워낙 낮으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제 대선 지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뭔가 정치적 탄압이다라든지 그런 프레임으로 엮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본인이 또 당당하다면 못 나올 이유가 없는데 당당하실 리가 없잖아요, 사실. 뭔가 다 이미 다 의혹이 밝혀진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사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그 요즘 아이돌 얘기하면 이제 센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의혹의 센터 아닙니까 지금? 검찰도 그런 게 이런 걸 만약 받아줘도 문제입니다. 검찰 여태까지 한번 보세요. 뭐 국민의힘이나 김건희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수사를 할 때는 민주당에서 만약 이런 소리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치 일정이나 뭐 그런 선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오직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반대의 수사를 할 때만 꼭 선거나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중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이중잣대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체포 사유가 성립했거든요. 이게 불출석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게 체포 사유와 관련된 도망 우려가 어디 정말 뛰어서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 출석하지 않는 걸 도망 우려라고 법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나오지 않는 것. 그래서 아마 지금 체포 사유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그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춘재 위원께서 그 한겨레 지금 연재하고 있는 내용이 검찰 수사의 재구성이라는 연재 내용이 있는데
이번 주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기소 관련된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데 대면 조사 없이 기소했으니까 없이 나도 그럼 기소했다. 조사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 글쎄요,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난 그래서 좀 약간 의심스러웠는데 왜냐하면은 그 남편분께서 저기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네. 기소되면 인생이 결단 난다고. 절단 난다 그랬죠. 예, 네. 예. 그래서 그 기소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는 걸 뻔히 알 텐데 조사 없이 기소하라라는 취지로 어제 얘기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설마 이걸 조사 없이 그냥 기소해라. 그럼 내가 법정 가서 그래서 사퇴했다. 난 이 문장을 예. 보고 그럼 바로 기소하면 되겠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그런 또. 취지인 건지 예, 만약 안 나와서 만약에 조사 없이도 기소는 할 수 있죠. 지금 많이 조사가 돼 있다는 데는 다 조사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서 우리 김규현 변호사도 지적했지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형평성 얘기 아니에요. 그 쓰신 기사 글에 보면 연재 내용에 보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돈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됐던 인물은 사위고, 그러니까 사위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사위의 뭐 부정 취업 뭐 또 등등등 거기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그걸 뇌물로 엮었으니까 네. 말하자면 딸 부부의 생활비를 안 줘도 되니 당신은 이득을 얻었으니 그것은 뇌물이다. 뭐 이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내용을 확인하는 이 검찰의 행태라는 것이 그 칠순 노인의 그 목욕탕까지 네. 뭐 쫓아갔다. 목욕탕이 이제 양산에 있는데 어허. 전주에서 양산까지 간 거예요. 그 전주지검이 이걸 또 수사를 네, 했으니까. 전주지검 검사가. 근데 그 검사가 이제 그 문제가 돼가지고 작년에 퇴직했다 그러더라고요. 목욕탕 수사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괴롭혔다고 이제 예. 그게 아마 문제가 돼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야 그거 수사는 좀 지나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근데 이거하고 옷을 벗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하고 이제 대비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황제 수사, 네네. 출장 조사 그렇죠.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인물이 이창수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 그럴 거고 전주지검의 사실은 네, 이창수라는 검사가 전주지검을 가면서 어찌 보면 좀 묵혀 있었던 이 사건이 다시 그렇죠.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고 지금 그 수사가 이제 막 처음에 수사의 방향을 잡은 거는 이창수 지검장에 가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통 이어받은 게 지금 박영진 예. 검사장이죠. 뭐 둘 다 뭐 유명한 윤석열 라인이고. 소위 말하는 윤사단.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명백한 그 정치적 보복 기소로 예. 보이죠. 그냥 윤사단 수준이 아니라 이 두 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윤사단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승진하려고.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사상적 윤사단이에요. 훨씬 더 가까운 밀착돼 사상적 그 뭐라 그러지 그 확신범 그런 사람들이라 저는 이분들은 그냥 뭐 만약에 이제 정부가 갈리게 되면은 그냥 인사 조치를 받는 수준이 아니고 징계랑 수사를 받아야 될 뿐이다. 그 정도다. 아하. 그러면 이 전주지검이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사건을 끌고 올라왔고 그 수사를 정말 열심히 했던 보상일까? 그는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대선 20일 한 좀 남았죠. 예. 그래서 저 검찰 내에서는 뭐 이창수 지검장 임기도 20일 남았다. 20일 남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대요. 지금 사실상 그 뭐 지휘 통솔의 그 역할을 많이 하지는 못한다 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럼 김건희 씨 이제 불출석 얘기 아까 체포 그 사유가 충분히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체포영장을 그럼 검찰이 청구를 할까? 왜냐하면 이게 검찰의 행태라는 것이 그러니까 수사의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김건희 조사까지는 대선 끝나기 전에 마치려는 것 같아요. 지금 조사까지는? 예, 조사까지는. 그래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그렇게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른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그 정도까지는 프로세스를 지금 마치려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근데 조사를 하려면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오면 체포영장 쳐야죠. 한두 번 대선 정도 전이라도. 예, 대선 전이라도. 그렇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가 집행되는 거를 오히려 뭐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어떤 약간 그 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저는 좀 그 불출석 이유는 납득할 수 없는 거 없고요. 윤석열이 체포된다고 하면 그런 쇼를 기획한다라는 게 뭐 이해는 되는데 김건희가 체포되는 거에 대해서 뭐
검찰이 체포되는 거를 김건희가 뭐 그걸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식으로 연출을 한다. 그거에 공감할 국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국민은 없지만 국민들의 관심사는 끌어버리는 걸까? 지금도 서초동에 그 주말에 앞에 막 뛰어다니면서 그 옹호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꽤 적게 있거든요. 꽤 소수지만 강렬하게 정말 막 뛰어다니시더라고요. 사무실이 제가 그쪽이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 이런 상황 판단 자체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뭐 총선도 대승할 거라고 그런 판단력을 했었었죠. 네, 맞아요. 아니 뭐 부산 엑스포 이긴대 그랬잖아요. 참. 그 지금 와서 돌아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시간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국민적, 국가적 에너지를 써야 될까, 이런 부분이 참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 자, 오늘 중증검찰센터 함께했습니다. 이게 오늘이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동접이 영 안 오르네요. 뭔가 사람들이 다른데 확 뭔가 관심을 뺏겨버린 것 같습니다. 청문회 이런 데. 네, 청문회 그렇죠. 특히나 이제 룸사롱이라는 단어가 좀 자극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어떤 상상력을 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춰져 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좀 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찌됐건 이 법사위에서 열리고 있는 청문회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이 청문회가 또 다른 형태로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증인이 됐건 참고인이 됐건 나와서 답하는 사람도 평가를 받지만 질문하는 의원들도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다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캠페인 기간이기 때문에 뉴스가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도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붙잡고 가야 되는 뉴스도 있기 때문에 저희 뉴스 다이브는 꾸준히 이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우리 이춘재 위원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 다이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 매불쇼가 한창 진행되는 그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